코막힘에 중독되신 분들을 위해서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 식약사 여진약사입니다. 이제 알레르기 비염의 계절이 오게 되었는데요. 어김없이 환절기가 되면 콧물 재채기, 코막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주변에도 환절기만 되면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조언을 해주었더니 와 살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랑 정말 친한 친구인데 원래 친한 친구 말은 잘 안 듣죠. 그러다가 아 맞다 너 약사였지 하면서 제 말을 들었는데 요즘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아무튼 다시 알레르기 비염 얘기로 돌아와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이야기는요, 전반적으로 알레르기 비염에 쓸 수 있는 약국약, 그 중에서 특히 코 스프레이 칙칙 뿌리는 거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가장 많이 아시는 제품으로 이런 거 오트리빈이라고 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코에 뿌린다고 전부 다 똑같은 제품은 아닌데요. 그 차이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오트리빈이나 이런 성분의 제품 같은 경우는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코가 더 막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트리빈 종류 사용하시고 코 막힘에 중독되신 분들을 위해서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코 스프레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류를 해볼게요. 크게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거, 병원 처방이 필요한 거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거는 또 약성분이 있는 거, 약성분이 없는 거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약성분이 있는 거는 대부분 코 막힘을 해소하는 약이에요. 보시면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오트리빈도 있고 오트리빈 S, 코앤쿨 이렇게 있는데 다 성분이 조금씩 달라요. 먼저 오트리빈 종류는 자일로메타졸린이라는 성분이에요. 코막힘은 비강에 코 점막들이 늘어나서 코막힘을 유발하는데요. 이런 약물들은 빠르게 코 점막 혈관을 수축시켜서 좁아져 있는 비강을 넓혀줍니다. 이렇게 코막힘을 완화하는 코 스프레이를 비축열 제거제라고 하는데요. 이건 자일로메타졸린 성분, 이건 옥시메타졸린 성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두 성분의 차이는 무엇이냐? 옥시메타졸린 성분은 자일로메타졸린 성분보다 발현 시간이 빠르고 지속 시간이 더 길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루에 3번 뿌릴 수 있는데 이거는 지속 시간이 길어서 하루에 2번까지 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코막힘 해소하는 성분뿐만 아니고 플러스 알파로 재채기나 콧물을 완화하는 제품도 있는데요. 여기 성분에 보시면 클로르페니라민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코막힘 해소 스프레이를 뿌릴 때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증상이 있을 때만 사용하고 너무 자주 사용하면 안 되는 건데요. 하루에 3회 이내로 사용하고 8시간 간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이상 연속으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왜 일주일 이상 쓰면 안 되느냐? 이런 코막힘 제거 약물들을 계속 쓰게 되면 약물 반동성 비염이라고 해서, 즉 약물로 인해서 비염 증상, 코막힘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단기간 사용하셔야 돼요. 그런데 약국에서 파는 코 스프레이 종류 중에 약성분이 없는 것들도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생리식염수나 멸균 등장 해수들로 이루어진 제품이에요. 오트리빈 베이비 같은 경우는 오트리빈 이름이 붙었지만 이건 염화나트륨 성분으로 약성분이 든 건 아닙니다. 같은 오트리빈이라 해도 성분이 달라서 헷갈리시죠? 이런 제품들은 코 점막을 보습해주고 코 속의 알러지 물질들을 세척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생리식염수 성분이지만 고농도인 제품도 있는데요. 바로 패스라는 제품입니다. 우리 몸의 농도는 0.9%인데 이 패스 같은 경우는 고농도인 3%예요. 그래서 삼투압 원리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고농도의 식염수 성분이 코 점막에 뿌려지면 코 점막에 물이 빠져나가면서 점막이 가라앉게 되고, 이러한 원리로 코 막힘을 해소합니다. 고농도의 식염수? 그러면 내가 소금물 만들어서 쓰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웬만하면 이런 제품을 사서 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농도를 정확하게 맞추기가 힘들고, 또 임의로 농도를 맞췄다가는 너무 고농도의 소금물은 코 점막을 오히려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는 처방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스테로이드 같은 코 스프레이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전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스프레이인데요. 병원에서 받는 스프레이다 하면 스테로이드 같은 코 스프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스테로이드? 그거 부작용 많잖아. 나 안 써. 나 스테로이드 싫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스테로이드 성분의 코 스프레이는 코 점막에 국소적으로 뿌리는 거라서 부작용도 훨씬 작고요. 그리고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라고 해봤자 약간 코 따가움, 두통, 재채기 같은 경미한 부작용이에요. 알러지 비염과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아리아라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알레르기 비염이 중증도 이상이다, 중증도 이상, 중증이다, 심하다 이럴 경우에는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 젤을 1차적으로 사용합니다.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면, 나 병원에서 처방받는 그 코 스프레이 써봤는데 나 효과 없었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스테로이드 성분의 코 스프레이는요, 최소한 2주 이상 사용해야 효과가 납니다. 코가 막힐 때마다 뿌리는 게 아니고, 코 막히든 안 막히든 2주 동안은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뿌려주게 됩니다. 그래야 2주 이상부터 효과가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코 스프레이 종류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조금 분류가 되시나요? 그러면 오트리빈 같은 코 스프레이, 코막힘 스프레이 중독이신 분들 어떻게 벗어날까? 지금부터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제가 지어내서 말하는 건 아니고 약물 치료학이란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오트리빈 같은 코막힘 스프레이 중독이면 당장 그걸 중단한다. 그러면은 코막힘 증상이 며칠 또는 몇 주 갈 수 있는데 참는다. 이렇게 단번에 끊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때 끊었을 때 아까 제가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코 스프레이 말씀드렸죠. 그런 스프레이를 처방을 받아서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코막힘 스프레이를 끊을 때 서서히 몇 주에 걸쳐서 빈도를 줄여가며 용량을 줄여가며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약국에 일할 때 40대 남성분이셨는데 항상 오트리빈을 3통씩 사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거 오래 쓰면 안 된다. 오래 쓰면 더 코 막힌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안 듣고 계속 사가셨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툭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약사님 말대로 하니까 저 완전 좋아졌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코세척입니다. 되게 뻔한 것 같다고요? 그런데 이 코세척 방법은 비염 알레르기 치료에 있어서 보조 치료로 사용될 만큼 적극 권장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코세척을 하면 코 속의 알러지원들을 씻어내고 점막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코세척 기구는 약국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생리식염수를 사서 생리식염수랑 코세척 기구랑 같이 사용하셔도 되고요. 근데 생리식염수는 개봉하면 빨리 사용해야 되고 부피가 좀 크기 때문에 요즘에는 가루로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그 코세척 통에 가루를 넣고 물을 채우면은 완성이 되는데 그걸로 코세척 이렇게 하면 됩니다. 코세척 하라고 하면은 꼭 집에서 소금물을 만들어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너무 농도가 안 맞거나 하면 코에 더 자극이 갈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얼마 안 해요. 약국에서 그런 거 코세척 통, 코세척 가루랑 같이 구매해서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환절기 때마다 고생하는 친구에게 어떻게 알려줬냐면 그 친구는 환절기 때마다 그랬어요. 그래서 환절기 때마다 그러면 너무 참지 말고 약국에서 항히스타민제 파는데 그거 하나씩만 먹어라. 너는 계절적으로 단기로 그러기 때문에 환절기에 짧게 먹으면 된다.
참는 것보다 삶의 질이 훨씬 낫다 이렇게 말해주고요. 그 다음은 코 세척 꾸준히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알레르기 내과 같은 곳에 가가지고 알러지원 검사를 한번 해봐라, 네가 어떤 알러지가 있는지 검사를 해봐라 이런 것도 말해 주었는데요. 친구가 검사를 해보았더니 쑥 알러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평생을 자기는 엄마가 해주는 쑥떡, 쑥국 이런 걸 먹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쑥도 멀리하고 환절기가 되면은 항히스타민제 하나씩 약국에서 사 먹고, 그리고 코 세척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께 여러 가지 얘기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조댓글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